이용익이 추진한 산업의 자주화 근대화 관련 정책으로 우선 금융화폐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9월 말 화폐정책 관련 핵심 법령은 가보경장 시기의 신식화폐 발행 장정과 대한제국 시대의 화폐조례입니다. 이용익은 탁지부 대신과 전환국의 장을 겸하면서 화폐조례를 근거로 근대적 근본이화 제도를 수립하고 화폐개혁과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외채 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용익과 관련된 화폐 정책 이슈로 이른바 백동화 파동이 있습니다. 백동화 발행으로 상당한 주조 이익이 발생하여 재정 수입원이 되었지만 과다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 불안을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용익은 대한천일은행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금융회사의 진출이 활발해지자 민족 자본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1월 30일에 설립되어 191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상업은행으로 개편되기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광복 후 한국상업은행으로 개칭된 후 1999년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이후 우리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익은 토지조사 사업에도 공이 크지요. 이용익은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총재관으로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양전과 지계 발행은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외국 측량 기사를 초빙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전국 토지의 3분의 2에 대하여 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고 강제 병합 직후 토지조사령을 통해 그들의 시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일제는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을 명분으로 식민통치 강화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타율적이기는 하나 현재 한국 토지소유제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용익은 철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익의 주도로 국내부에 서북철도국을 설치하고 서북철도국의 감독과 총재를 연이어 맡아 경의선 철도 부설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서울, 개성 구간의 측량을 완료하고 협계 열차로 건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으로 인해 결국 경의선 부설권은 대한철도회사를 거쳐 일본에 양도되었습니다. 이용익은 일찍이 터득한 광산 개발 지식을 바탕으로 광산 개발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내부 각광감리로 임명되어 국내부 소속 2개에서 세계 광산의 운영을 관장하다가 1898년에는 국내부 소관 각도 각광감독 사무를 맡아 국내부 소속 광산을 총괄했으며 1899년에는 내장원경으로서 광산 개발을 포함하여 황실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이용익의 활동은 외국의 광산 침탈을 제어하고 국내 재력 있는 광산업자를 선정해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황실 재정이 크게 보강되었습니다. 황실 재정은 고종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어서 자주적 정책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용익은 근대적 기업을 스스로 설립하거나 또는 민간 설립을 장려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정사입니다. 삼정사는 이용익의 발의로 왕실 재정 확보를 위해 설립된 인삼 관련 기업으로서 내장원에 소속되었고 본점은 개성부에 위치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용익은 모범양잠소, 공업전습소, 총기제조소 등 다양한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보성학교 설립자 충숙공 이용익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관리가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과거에 급제한 경우라는 면에서 보면 이용익은 일종의 이방인이었고 산업공상의 전통관념에서 상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사회의 주류들이 그를 격하는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익은 대한제국 시대
산업의 자주화와 근대화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용익의 경제정책이 백성의 개별적 이익 도모를 통한 국가 발전보다는 왕권 강화와 왕실 재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우선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당시 독립협회 등이 비난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무력을 동반한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자주적 민족경제 체제를 진흥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한 이용익의 업적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를 실천한 사람도 매우 드물지요. 금융에서 제조업, 더 나아가 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이용익의 매우 넓은 스펙트럼은 평범한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충숙공의 능력은 교육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기보다는 보부상 활동 등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 양식은 슌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도 연상시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생산 요소를 새롭게 조합하여 조정하고 통제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왕조관념의 한계 내에서 충숙공은 형극의 현실에서 자신을 넘어선 것에 헌신한 당시 보기 드문 충신이었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